그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흐르던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한마디가 그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기체 결함으로 인해 비상 착륙합니다. 예정에 없던 착륙, 낯선 공항,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서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다시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슈카 노보트나입니다. 34살 체코 프라하 출신의 체코항공 수석 승무원이죠. 절차와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성격 덕분에 지난 10년간 수많은 비행기 안에서의 업무를 무사히 수행해 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은 이제 제게 고향처럼 익숙해졌어요. 하늘은 제가 가장 오래 머문 집이자 가장 익숙한 공간이죠. 프라하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이 비행 역시 언제나처럼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하루의 일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안내 방송을 마치고 객실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잠들어 있었고 기내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기체 결함이 감지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긴장된 기장의 안내 방송이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담당 구역의 승객들을 빠르게 살피며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했죠. 프라하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일상적인 비행이 갑자기 긴박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넘게 승무원 생활을 했지만 실제 비상 착륙은 처음이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전자제품 조립하거나 케이팝을 춤추는 나라쯤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도 없고 관광지로도 그다지 끌리는 곳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언어도 낯설고 알파벳조차 안 쓰는 나라라니. 비상 착륙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 활주로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착륙 준비를 완료하고 승객들에게 최대한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죠. 곧 안전하게 착륙할 거예요.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륙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긴급 대응팀이 신속하게 기체를 점검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안내하는 동안 인천공항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 경로를 확보해 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여러 언어로 준비된 안내문을 통해 모든 승객이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임시 대기실을 준비했습니다. 공항 직원 김민지 씨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물과 간식, 충전기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한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절차가 마치 예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물 흐르듯 진행된다는 것이었어요.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이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 점검에 시간이 필요해 오늘 밤은 인근 호텔에서 묵게 될 예정입니다. 모든 비용은 항공사에서 부담합니다. 항공사 매니저가 안내를 마치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대형 버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호텔 체크인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은 제가 경험한 어떤 공항보다 뛰어났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처음 만난 한국이었지만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뛰어넘을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피로가 밀려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다시 비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기체 부품 교체를 위해 최소 이틀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승객들께 그 기간 동안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항공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빠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평소 쉴 틈 없이 바쁘게 비행해온 제게 이 예상치 못한 휴식은 어쩌면 뜻밖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저는 승무원 윤이라가 아닌 여행자 윤이라로서 서울을 만날 준비를 했죠. 호텔방 창문을 열자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침 봄꽃 시즌이라 호텔 주변 거리는 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호텔을 나와서 서울로 향했죠.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가 저와 동료들을 반겼습니다. 승무원 생활로 세계 여러 도시를 방문해봤지만 서울은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한 조용한 사찰, 이 모든 대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것은 어디를 가든 거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민의식이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빨간 신호등일 때 차가 한 대도 없는 도로였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데 왜 다들 서 있는 거지? 프라하였으면 진작 다 건넜을 텐데. 저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근처 작은 공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아래에서는 은퇴한 듯한 노인들이 바둑처럼 보이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죠. 한쪽에선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도 도시의 소음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은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죠. 조용했던 공원은 어느새 불빛에 둘러싸인 도심의 일부가 되었고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포장마차에 모여 맥주잔을 부딪히고 좁은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는 웃음 섞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어딜 가든 K-팝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죠. 이 도시의 밤은 단지 늦은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눈에 띈 건 밤 10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이어폰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죠. 아, 이 도시는 정말 안전하구나. 수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서울만큼 밤이 무섭지 않은 도시는 흔치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 박준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서울 구경은 즐거우셨나요?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대화가 낯선 도시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긴장과 낯설미 뒤섞인 탓인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뒤 동료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현지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는 건 어때?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호텔 리셉션에 들러 추천을 받았고 그 길로 근처의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름 냄새, 구운 반죽, 매콤한 향신료까지 서로 섞인 냄새들이 진한 향처럼 코끝을 자극했죠. 시장 입구에서 이상한 물고기 모양의 빵을 파는 아저씨가 눈에 띄었어요. 엘리, 저것 좀 봐. 물고기 모양의 빵이야. 동료 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재밌는 모양이네. 한번 먹어볼까? 갓 구운 붕어빵을 건네받는 순간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겉면과 달콤한 팥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제 반응에 아저씨는 밝게 웃으셨어요. 시장을 더 둘러보며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다양한 먹거리들은 저의 시선을 끌었죠. 그중 떡볶이의 매콤한 맛, 어묵 국물의 담백함, 호떡의 달콤함까지 각각의 맛이 독특하면서도 어딘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음식이 즉석에서 만들어져 신선하다는 점이었어요. 시장 한쪽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함에 줄을 따라가 보니 작은 김밥집이었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 맛있는 곳일 거란 생각에 저희들도 줄에 섰죠. 기다림 끝에 먹어본 김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장 투어를 끝내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깨끗한 역사,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방송까지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보다 편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후진국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안국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이런 전통 마을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돌담과 나무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한옥 체험관에 들어서자 안내원 김지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후 그녀가 말했죠. 오늘은 특별히 한복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이 꽤 복잡했지만 김지연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죠.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자 주변의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곳곳에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전통 가옥의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된 온돌 시스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 철학이 모든 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던 중 우리는 좁은 골목길 하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은 지도 앱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이 구역은 GPS 신호가 약했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들 기억해? 우리가 왔던 길이 어디였는지? 마리아가 살짝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저 문이 익숙한데. 아니, 아닌 것 같아. 페트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골목 끝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어울리셨죠. 어디 가려고 하나? 할머니가 한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대신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한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이 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전통차 체험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통차를 내리는 명인이셨고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며 손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로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외국 손님이네요. 할머니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녀였고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50년 넘게 전통차를 연구하고 계세요. 이 차는 인사동에서도 찾기 힘든 귀한 것이랍니다. 우리는 운 좋게 길을 잃은 덕분에 평범한 관광객들이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주신 차는 그동안 마셔본 어떤 차와도 달랐어요. 꽃향기와 약간의 쌉싸름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죠. 1시간쯤 지난 후 할머니의 손녀는 우리를 메인 거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할머니는 작은 천주머니를 저희 각자에게 하나씩 건네주셨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직접 말린 차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선물이었죠.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역사박물관을 가곤 했어요. 한국에서는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동료들은 피곤하다며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잠시 걸으니 높은 붉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전시관 내부는 조용했고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건 18살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었어요. 어린 얼굴이었고 의지가 보이는 눈빛이었죠. 그 사진 앞에선 발걸음을 쉽게 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프라하가 떠올랐습니다. 1968년 소련이 체코에 탱크를 들이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자유를 외쳤어요. 하지만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어떤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서대문 형무소의 감옥, 고문실 등을 돌아보면서 오버랩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말라. 조국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한 우리 체코의 저항 시인이 남긴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저항했던 마음은 같았던 것 같아요.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한국인들의 강인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지 않은 문화적 정체성이 놀라웠어요. 불과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속도가 경이로웠죠. 현대적 도시 이면에 흐르는 역사의 깊이를 느끼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쉬면서 문득 그 시간을 그냥 보내기 아까웠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호텔 직원이 추천해 주었던 치맥을 경험하기 위해 근처 치킨집을 검색했어요. 치맥이 대체 뭐지? 페트라가 궁금해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합친 말이래.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설명했죠. 오, 우리 체코 사람들도 맥주를 사랑하니까 잘 맞을 것 같은데. 프라하에서도 맥주와 함께 먹는 음식은 많지만 한국식 치킨과 맥주. 기대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니 치킨집에는 늦은 저녁인데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문한 치킨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한 순간, 와, 이건 정말 천국의 맛이야. 유럽의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 바삭함과 양념의 조화가 놀라워. 이런 치킨이 체코에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각자 그 맛에 반해 한마디씩 했죠. 저는 그날 왜 한국인들이 이 조합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체 수리가 완료되어 오늘 저녁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한국에서의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마무리되다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계획에 없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게이트로 향했어요. 저와 함께 비상 착륙을 경험했던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한국 경험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비상 착륙이 이렇게 좋은 추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승객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땅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한국.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잊지 못할 거야.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화장실의 놀라운 청결함, 길거리 음식의 다양한 맛,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낀 역사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이 짧았던 여정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고도 선명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뜻밖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지도 모를 나라였죠.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휴가에는 꼭 다시 한국을 찾아야겠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이 나라를 느껴보고 싶어. 그렇게 비상 착륙으로 시작한 이 우연한 여정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